일일 합격 노트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이게 1번이 기출문제 많이 출제됐다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문제가 최근에 2번 출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를 보면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2020년대에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입니다. 판례 전부 다.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다.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취득하는 경우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 판례 소수 의견은 이런 게 있는데 다수 의견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없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사들이 말한 거는 맞춤법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거 새로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안 써보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표준 말이에요? 이거? 잘 몰라요? 새로이. 그냥 판사가 한 거 그대로 판례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임의로 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시험에 판례는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사성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하는 지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5번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존속기간 따른다. 민법 지상권은 만약 민법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따른다면 분묘는 몇 년으로 봐야 돼? 30년, 15년, 5년 3개 중에서 20년은 없는데 30년, 15년, 5년 3개 중에서 민법의 법리를 따른다면 5년이죠. 근데 5년이 아니고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이건 공작물이거든. 특수 공작물이거든요. 분묘라는 건 5년이어야 되는데 민법을 따른다면 민법을 따르지 않고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봉제사하고 관리해야지. 관리 안 해버리면 그냥 나무가 자라고 이렇더라고.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많이 나요. 묘에서 보면. 그래버리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번 기출문제입니다. 공통으로 기재해야 될 것. 기출문제도 지금 아까 권리관계 이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서식에 XX 되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등기부 기재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기부 기재상이 뭐예요? 이게 저당권, 건저당권 뭐 이런 거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거는 모두 다 해야 되고 아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런 거는 1, 2의 서식만 한다 했잖아요. 권리관계 대권, 금세, 실수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으로 하는 거 맞죠? 대권, 금세, 거래 예정금액, 실수, 실제 권리관계 답 3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있고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권, 금세, 실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기재사항, 그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 202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있어요. 202하고 210하고 두 개를 펴놓고 보면 되겠죠. 202, 210. 답은 3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건 전속 중개계약만 있죠. 그 202페이지하고 210페이지 두 개 차이 나는 거는 1번 어뢰 의무 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 사항, 요거만 차이 나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는 다 똑같죠. 202페이지, 210페이지 기본서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답 3번입니다. 80%가 기출문제에서 나오니까요.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돼요. 이대로 딱 안 나오지만 이 파트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지문 5개는 실제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강의한 문제 똑같이 1번부터 5번 똑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한 문제도. 그래도 다 풀 수는 있다고. 이걸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2, 210페이지 서식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기출문제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20이라서 틀렸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20제곱미터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답이고,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 미리 허가받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이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부부 합장은 가족묘지입니까? 개인묘지입니까? 부부 같이 묻는 거는 개인묘지에 이건 가족묘지 아니고요.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 주로 천주교 묘지 이런 거 많죠. 법인 묘지 중에 천주교 묘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재단법인의 하나입니다. 설치 기간이 끝난다. 설치 기간 몇 년인데요? 30년이죠. 원칙 30년,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다 했어요. 최장 60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여기 시험에 기출문제입니다.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어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의할 때 말 안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이 5개 법률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언제 돼야 되겠어요? 200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60년 지나면 2061년 이후에나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죠?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뭐 부과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제가 100살이 넘어 나이가. 자, 5번입니다. 이거 서식, 자,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렵죠. 서식을 보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기본서에 있는 서식을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서식이 우리 교재 52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서식. 자, 틀린 거 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는 250만 원, 둘 다 위반하면 500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250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조정하였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저는 문제 내더라도 제 개인 감정을 실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개정 이후에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개정 이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저거 복사에다 붙인 거예요. 옛날에 400이었는데 확인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 500으로 바뀌었다고요. 둘 다 안 하면 500인데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옛날에 400이었거든요.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만 안 해도 400, 둘 다 안 하면 500.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으로 바뀌었다고요. 개별 기준이. 공공주택 지금 우리 기본서 524페이지 524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524페이지 기본서에 보면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건폐율 용적률 상한 허가 신고 구역 여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여부 투기 지역인지 주택 투기 지역인지 투기 과일 지구인지 이런 거 적는 안에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아니죠. 아파트 많다고 아파트 단지 안에 개업했는데 그게 만약에 국민임대주택이면 망해요. 그 부동산 개업하면 안 되는데 시험 안 나오지만 개업하면 안 되는 장소 완전히 달동네 아예 나무 집에다가 그 나무 땅에다 그냥 막 불법 건축물 지어놓은데 이런 데 있다고요. 지금 부산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삼복도로에 그 삼복도로는 도로보다 낮게 돼 있어요. 지붕이. 그 지붕이 전부 다 주차장에 그 주차장에 있던 차가 막 10m, 10m로 떨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요. 초래항 제가 살던 동구 그런 데가 삼복도로인데요. 그런데 완전히 달동네 이런 데 개업해도 안 되고요. 아주 부촌에 뭐 50억 넘는데 지금 서울에 평창동 이런 거 단독주택 대저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회장 사는데 이런 데 개업하면 돼요 안 돼요? 50억 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동네에서 돈을 안 쓴대요. 슈퍼마켓 이런 데 안 간다고. 편의점 이런 데 돈 많은 사람은 50억 넘으면 50억 넘으면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요. 옆에 사람 이웃 사람하고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좋은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탄다고요. 같이 타면 기분 나빠해요. 저도 외갓집이 지금 연희동 사는데 한 뭐 2천억 된다더라고. 근데 뭐 가지를 못해요.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거의 뭐 가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하고 섞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이거는 만약에 국민임대 살다가 나가려면 세입자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게 아니고 LH에 이야기해야 돼. 나가겠다고. 그럼 LH가 한 달 안에 돈 내주고 새로운 입주자 모집해요. 이미 예비 입주자들 다 정해놨어요. 그냥 들어올 사람들은 막 줄 서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LH에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죽는난이 입법화돼 있다 안 돼 있다. 2번 틀렸네요. 조정 대상인적인지 기재하는 한 없다. 그 한번 봐요. 그 524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토지 투기 지역, 주택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구는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없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와 한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서식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 서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해마다 나오면 쉽겠죠. 맨날 보니까. 근데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하나씩 갑자기 나온다고요. 문제가. 그런 거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돼요. 100점은 못 받아요. 제 강의 들었다고 100점 받기는 힘들어요. 90점 이상은 적중돼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없네요.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한은 있다. 어딨어 그게? 524페이지 524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클릭한 게 맨 밑에 있죠. 이의 서식 그 528페이지 이의 서식은 다가구 주택 기재한 난이 없죠. 다가구는 그 528페이지가 이의 서식이잖아요. 여기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하고 계약갱신 요건은 있는데 다가구는 없죠. 근데 우리 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더라고. 뒤에
뒤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아까 보고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거기 541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541페이지. 기본서 541페이지 그 2번 권리관계 찾았어요. 541. 그게 보니까 밑에 밑에가 아니라 총 점을 몇 개 찍어놔서 4개. 토지, 건물 등기 사항,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 맨 밑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해가지고 오른쪽에 비주거용 해가지고 좌동이라고 적어놨죠. 좌동 아니잖아요. 이의 서식은 없잖아요. 다가구는 528페이지가 이거 이의 서식이잖아요. 528페이지. 책을 만든 사람도 강사도 헷갈린다고 어렵다고 이게 그래서 오피스텔은 다가구가 아니잖아요. 이의 서식은 비주거용이잖아요. 비주거용. 그렇죠? 다가구는 주거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의 서식은 안 적는다고. 근데 우리 그 541페이지 다가구는 좌동 아니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1인지 인지 없으니까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어쨌든 1에는 있잖아요. 제가 뭐 2에 있다 이런 말 안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라고. 1, 2, 3, 4 다 합해서요.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있기는 있잖아요. 지금 어디인가 1에 있든 2에 있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죠. 이거는 공공 임대주택이 이거는 아예 없거든. 1, 2, 3, 4 다 합해도. 제가 이걸 2의 서식에 있다 4번을 이렇게 했으면 X겠죠. 근데 1, 2, 3, 4 말 안 했으니까 O 맞죠. 상대적으로. 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한이 있다 했는데 있어 없어 한번 보자고요. 서식을 봐야 되겠 눈으로 봐야 된다고. 526페이지 기본서 526페이지 기본서 526페이지 거기에 13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실비, 개, 지급시기 나와 있죠. 지급시기 그 행강편으로 색칠 좀 해놔요. 서식에. 지급시기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지나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법 위반 아니라고. 안 받아도 되냐고요? 부가가치세? 왜 안 받아도 되죠. 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법 위반 아니에요. 중개보수 안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 초과해서 받는 건 불법이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시험에 나왔고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 우리 중개보수 그 동네에 보니까 임대인한테는 받지 않는다. 임차인한테만 받는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임대인한테 안 받는다 했다고. 근데 판례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는 위반은 아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죠.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래 신고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안 받았으면 없다고 신고는 해야 돼요. 원칙은. 저도 세무사한테 다 맡겨가지고 지금 하는 게 그게 뭐 금액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그게 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다르죠. 법인 좀 많고 이러면 좀 한 2번 하고 그러더라고 1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으니까 뭐 저 후배가 세무사가 해줘가지고 저도 그 직접 해봐야 돼. 그냥 자꾸 그냥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직접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 등기 신청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설명하기가 쉽다면 직접 한번 해보면. 옛날에는 등기 신청 직접 못했어요. 그 공무원들이 답도 안 해줬어요. 그 내가 너한테 그 답 해주려고 근무하는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물어보면 알려줘요. 등기관들이. 그럼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집단 대출이 돼 있으면 안 되더라고. 개별적으로 안 되고 그 집단 대출을 한 그 법무사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라고 하죠. 아파트 예를 들면 분양받고 그러면 대출만 없으면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등기.
지금 이 서식이 어려워요. 자, 2. 이제 여기는 아까는 1, 2, 3, 4 그런 말 없었는데 여기는 2라고 딱 적어놨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라고 딱 적어놨어요. 옳은 것.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게 문제가 어려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기억, 니은, 띠거든.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제가 낼 때는 그냥 기억 안 하고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내거든요. 제가 내는 거는. 근데 기출문제는 동그라미 기억 안 하고 그냥 기억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럼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기본 확인사항이냐고 세부 확인사항이냐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답하라면 세부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은 O다 X다. 이 지문 자체가 X입니다. 2가 아니라고 1이라고 1. 지금 2라고 여기 딱 여기는 적어놨잖아요. 2는 X라고 2가 아니라고. 기출문제 어렵죠?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내진설계는 1, 2의 서식 다 기재하니까 맞아요. 니은은.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다 기재하니까 맞아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장 보면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2의 서식에 기재하는 건 아니라고. 리얼은.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기출문제? 이런 거 어렵죠. 서식 봐야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아 서식을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지금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시행된 것인데 틀린 것은 이거 어쩌다가 이게 5번이 이렇게 돼 있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다. 비주거용은 있어요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 528페이지 봐요. 528페이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지금 이게 주로 주택을 사실은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옛날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신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주택임대차보법상 주택이니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는 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차보법에서는. 그래서 2의 서식도 기재하고 1의 서식도 기재합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가구 주택은 1의 서식만 있다고. 지금 이 문제는 1, 2, 3 이런 거 없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다가구 주택 확인 기재하는 한 이거는 1의 서식만 있다고요. 그 다음에 1의 서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고요. 3의 서식에는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라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했죠. 재산세는 다 있는데 532페이지 기본산 보세요. 532페이지. 53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니까 기본서 532페이지 당구장 표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종부세는 없죠. 근데 2의 서식까지는 종부세도 있어. 이것도 어려워요. 좀 2의 서식은 어디 있냐면 종부세 529페이지 동그라미 7번 529페이지 동그라미 7번 당구장 표시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 부담한다 돼 있죠.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왜냐하면 토지는 웬만큼 뭐 한 80억인가 토지는 엄청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 내죠. 토지는 거의 안 내잖아요. 토지는 종부세. 그래서 1, 2의 서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종합부동산세. 답 4번입니다. 틀린 답.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난은 있는데 2의 서식에는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은 없다 했죠. 2의 서식에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은 없어요. 이게 번호가 이게 5번이
답은 4번입니다. 4번. 8번입니다. 8번. 기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나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 확인사항 아닌 것 답 2번이라는 거 알겠죠?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아예 확인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답 2번입니다. 2번.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라고 했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개정된 내용이에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사 짓는 사람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주말 체험용 농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입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 분만하고 출산하고 같은 거예요. 분만 후 6개월 미만. 우리 휴업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거기는 임신, 출산이라고 돼 있지 출산 후 6개월 미만 이런 말 없죠.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저는 어머니가 저 놓자마자 바로 가서 모심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막 아프다 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6개월은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뼈가 아물고 하려면. 분묘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가묘, 예장,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신이라고 해서 시신, 저기는 다 시신이라고 돼 있어요. 모의고사 한번 찾아보세요. 시체 이렇게 돼 있는 거. 시체 X, 시신. 평장, 암장, 객관적으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인정되지 않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면 그 너럭바위 자연석 돌을 그냥 땅에다 이렇게 놔놨어요. 가보니까 그런 건 평장이에요. 평장. 평평하게 묻어놨다고요. 그 돌 밑에다가 뭐 넣은 거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겠죠.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보건복지부 내용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돼 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유명한 인사, 시인 이런 사람은 영구무한히 존속할 수 있어요. 망우리 묘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 많죠.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회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미리 몇 년이라고 기간을 정해서 묘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그러면 땅 주인이 묘 설치하라고 허용했다가 또 당장 내일 기분 나쁘다고 파내라 이건 안 된다고요.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아마 모의고사 보고 나면 자신감을 잃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은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높아서 저는 걱정이에요. 너무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끝까지 이게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점수 안 나오신 분들도 포기만 안 하면 학원 수업만 다 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